왜 기독교는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배출하는데 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느냐. 그때 내 머리에 스쳐간 것이 왜 기독교인들은 유관순을 갖다 들먹거니까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해가지고서 제가 천안에 한 수십 번을 갔다 오다가 증거가 없어서 국사편찬의회를 찾아가서 그 수용자 카드를 제가 받아들고서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조작이구나. 왜냐하면 그 유관순을 갖다가 안면만 나왔지 옆면에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옆면을 딱 보니까 유보적 그 모습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유관순이가 완전히 조작이랬구나. 그래서 그때가 1998년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유관순 기념 사업회를 찾아갔는데 그 유관순 기념 사업회가 이화여고, 지금 현재 이화여고 자리였다. 이화여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화여고 그 유관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6.25 때 불타서 없어졌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유관순이가 조작된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불타서 없다고 하지. 전부 다 숨기려고만 은폐하려고만 하지 이게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999년도에 유관순이 아버지 유정권이 재적 등본을 띄었습니다. 제가 재적 등본을 띄고 나서 보니까 그 수용자 그 한분 이름 유관순하고 그 천안에 있는 재적 등본하고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재적 등본이 아 이거 틀리구나 완전히 조작됐구나 하고서 알고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나오는 것부터 이제 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세상 주인은 사라지다에 유관순이는 조작이다라는 책을 썼지만은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과정에서 뭐 나보고 정신병자다 미친놈 소리, 응? 세계도 교과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응? 전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자 그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이걸 논문 형식으로다가 발표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날 이 유관순 허구인물다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새는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김치 깍두기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치매 가지고도 범인을 잡아내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유관순이가 조작 의혹이 19가지나 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이게 조작이라는 게 확실한데 19가지나 가면은 이건 뭐 숨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첫째는 유관순이 수용자 그 카드가 맞나 카드하고 유관순이 그 재적 등본 그 다음에 그 뭐랄까 판결문이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공문서 의조입니다. 의조. 이 공문서가 의조됐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완전히 그 조작한 거죠. 그 조작도 허구인물에다가 실체가 허구인물에다가 절도범 얼굴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서 영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모든 것은 증거가 많아지는 거다. 이 말로는 소용없다. 이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증거를 수집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면은 첫 번째 증거를 갖다가 교과서를 사봤습니다. 교과서가 역사 전문가들이 감수하고 집필하는 건데 교과서가 말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써있더라고요. 근데 유관순이 그 교과서에서 1996년도에 그 생년월일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유관순 생년월일이 1904년 3월 15일로 나와요. 그 다음에 7차 그 2001년도에 가서는 1902년 3월 15일 요새 지금 현재는 2016년도 와서는
1902년 12월 16일 이게 생년을 했는데 이거 교과서마저 역사 박사들이 쓴다는 교과서가 이거마저 조작이니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서 여기 첫 조작 의혹을 이를 갖다가 교과서에다가 책정을 했어요. 교과서 이거 한번 책을 한번 쭉 보시면은 교육 과정마다 유관순에 대한 서술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조작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몇 쪽이에요? 몇 쪽? 몇쪽 급을 얘기해 조작 의혹이죠? 몇쪽 이거 보시는 것을 몇 쪽이라고 조작 의혹이요. 26쪽이요. 26쪽. 그 다음에 조작 의혹 2에서 말이다. 유관순 여학생이라고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학생, 여학생은 알고 있는데, 이 수용자 사진을 딱 보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서 제가 유관순이 조작되었구나. 이것이 빌드가 돼서 연구가 된 겁니다. 이 조작 의혹 이쪽을 보면 32쪽인데, 이걸 쭉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 처녀 학생들은 뱅기머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부녀 쪽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의혹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내가 증거를 가지고서 또 썼어요. 그 책을 보시면 또 알 거고. 국사 편찬에 있는 이제 패신도 내가 받은 걸 가지고서 증거를 삼은 거죠. 그 다음에 조작 의혹 3에서는 유관순의 재수번호가 31번과 371번인데 그것이 39쪽에 있습니다. 조작 의혹 3이. 어떤 사람은 재수번호를 31로 보는 사람이 있고 371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름을 다르게 써 있는데 이 재수번호는 틀리게 써 있습니다. 요것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사진이 제가 쓰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조작 의혹 세 번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유관순 조작 의혹 4에서 유관순 수용자 기록본은 우저된 고문서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 수용자 기록부에는 정동 여자 고등학교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서울 교육청에다 질의를 냈어요. 그런 학교가 있었냐? 그런 학교가 없었다는 제 답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공문서 의도다. 이게 판결을 제가 낼 겁니다. 결론을. 그 다음에 유관순이가 사망을 1920년 9월 28일 사망했다는데 여기 수용자 기록에는 1921년 1월 2일 날 추록했다고 나와요. 사망에는 추록했다고 나와요. 21년도.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건 의조구나. 그래서 장담을 하고 발표한 거고. 그 다음에 조작 의혹 5에 가서는 처음에 전영택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유관순 전을 씁니다. 전이라는 것은 신청전이 추장전이 마냥 소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도 유관순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이거 책을 교과서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전과 정기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전은 소설이고 정기는 사실적다. 이렇게 제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순이 조작의 전기와 정기는 다르다는 것을 이게 여기다 쓴 거고요. 조작
의혹 6에서는 이와 합당 사진, 합당 사진에서는 46점을 한번 받았어요. 46점. 그 1번 사진과 2번 사진이 똑같은 사진인데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배경 사진 틀립니다. 그리고 중앙의 사진이 박인덕인데요. 박인덕이. 이게 1번 사진은 결혼한 원전머리 사진을 한 거고 2번 사진은 댕기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진인데도 이게 합성 사진입니다. 이게 합성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1번 사진과 3번 사진을 이렇게 복각하면은 3번 사진에 빨갛게 친 것이 제 얼굴, 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이게 합성된 사진은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사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 이 사진도 이게 합성 사진이에요. 이게 진짜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조작 의혹 7에 가서 유관순 영정 사진이 서다 다르다는 건데 49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영정 사진이 왜 다르냐, 유관순 저기 본 얼굴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학생 사진을 찍었느냐, 이것이 논쟁이 심했어요. 이거 학계에서도. 요것도 조작 의혹 7루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잡은 건데, 요것도 저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유관순의 호적이 없다는 판정들, 조작 의혹 8에 한번 보시면 50쪽에 있습니다. 50쪽에. 이것은 유관순 연구소, 백석대학교 연구소에서 이거 발견한 책입니다. 이게. 거기에는 호적에는 1902년 11월 17일에 써 있고요. 호적에는. 그리고 경선 복식 법원 판결문에는 1902년 12월 17일 날. 그리고 수영자 기록부에는 1912년 12월 17일 날 써 있고. 그리고 유관순이한테 독립 서울을 줄 때는 말입니다. 이거 실언을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이게 국가보훈처에서는 말입니다. 확인도 없이 그냥 1904년생으로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실언 확인도 안 하고서 내 서울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족보가 있는데요. 족보마저 이게 엉터리에 있고, 검사국파 고흥교시 족보에는 말이죠. 1979년 발행할 때는 1904년 3월 15일로 이게 써 있는데, 그 다음 1996년도에 가서는 1903년 3월 15일로 다 바뀌어요. 1년짜리 바뀝니다. 이렇게 족보마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호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생년월일이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조작 의혹 9에 가서 54쪽입니다. 아니 아까 50번 거기에 백석대학에 지금 나온 자료. 이따 내가 지금 받겠습니다. 유관순의 제작 등본은 무진된 공보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대정 2년 5월 27일 사망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게 의주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유관순이가 태어난 날짜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난 날짜가 있어야 사망 날짜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망 날짜만 있지 태어난 날짜가 없어요. 54쪽에 보면은 이게 이등본 족보입니다. 이게 이등본 족보하고, 그 다음에 유석이 족보인데, 유석이 족보는 지금 저기 있습니다. 천안 기념관에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찾아보고, 유정원이 족보는 제작등본은 제가 1999년에 동사무소에서 제가 발급받은 겁니다. 이걸 그 당시 발급받지
도우셔서 이게 허구 임무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56쪽에 가면요, 거기에 저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 족보입니다. 제 족보인데, 제 누님 건데, 제 누님이 말이다. 대전군이었어요. 대전군 해당면 읍내리 311번지에서 출생하고, 소화 13년, 그러니까 35년이죠. 2월 15일 오전 6시에 대전군 해당면 읍내리 311번지에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입가 원칙에서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증거를 더 삼으면서 이 유관순이 제적등본을 비교를 한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이 제적등본은 우제된 공부조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적등본을 넣은 겁니다, 이게. 그러고 유관순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태원에 묻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99년도에 유관순의 그 기념관에 갔을 때는 그게 애청묘로다 써 있습니다. 애청묘. 애청묘는 애기들 무덤이라는 뜻이니까 그 시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초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입각판에 있는 애청묘라는 그 입각판 쓸 때 그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라가니까 없다고 폐기됐다고 없다고 거짓말치고 그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애청묘로다가 했냐면은 그 교과에서 나오지만 1953년도에요. 간순 아기로 나옵니다. 간순 아기. 유관순 누나가 아니라 간순 아기. 그러니까 간순 아기가 죽었으니까 애청묘에 묻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응? 그러다가 간순 아기가 이게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애청묘에 묻었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느 날 그냥 내가 기름배가 가보니까 초음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무덤도 시체가 없는 것이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체가 없는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예수 마냥 부활했다고 하면 믿지 않을 것 같다니까 그냥 없어졌다고 이렇게 불러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조작 의혹 11에 가서는 유관순 옥사 날짜와 추록 날짜가 다릅니다. 이게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동아일보 2013년도 11월 20일자의 기사에 크게 났었습니다. 주일대사관 문서 보관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천안 명부에 자세히 보도가 실렸어요. 그것이 62쪽에 보면은 이게 신문에 크게 난 기사 자료입니다. 이게 기사 자료를 보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은 날을. 그래서 제가 국가기록원 가서 이것을 비워달라고 해가지고서 확대해서 보니까 1922년 4월 8일날 옥사했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기록을 왜 기록했느냐? 이승만이가 1953년도에 일본한테 그 청구권 합의해서 그 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일본에 간 겁니다. 어? 근데 일본에서는 말이다. 이거 이제 청구권 1965년도에 김종필이가 한일협정할 때 이 청구권을 이거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참머리에 유관순이가 타살이 됐다고 이렇게 증거를 내미니까 일본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본서는 이걸 알고서 말입니다. 여보, 무슨 유관순이가 전통문 가지고서 이게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청구권을 하느냐? 그러니까 50억 불 청구할 것을 5억 불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서는 이걸 알고서 말입니다. 한국은 조작을 잘하는 나라.
핑계를 대고 지금 우리가 말을 못해요. 지금 1번도 알면서 말이다. 1번 교과에다 슬쩍 이게 교과에다 시를 보라는데 1번은 이거 조작단, 유관순이 조작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건 내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 기록부에는 말이다. 1921년 1월 2일날 추록됐다고 써 있어요. 지금은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1920년 9월 28일 옥사로다가 정시로다가 이게 발표해서 교과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1920년 9월 28일 옥사로를 해서 이날 기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유가순 날짜, 옥사 날짜와 추론 날짜가 공문선대도 이게 서로 다릅니다, 이게. 응? 공문선대도. 그래서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작 의혹 12번. 절도범 유관순과 이화 여고의 관계. 우리가 이화 여고하면 이화학당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화 여고는 이화학당이 아닙니다. 강의경이라는 사람이 출판업에서 돈 버는데 50만원 주고, 그 당시 상당히 50만원 주고 이화 여고를, 이화학당을 인수를 합니다. 1944년도에. 그것이 유화학원입니다. 유화학원. 그러니까 이화여고하고 유관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화여고는 1950년도에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1950년도에. 그 내용은 64쪽을 보시면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제 이화여자 고등학교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요. 호적 동문 같은 거, 학적부 같은 걸 좀 보내갔더니 6.25 때 불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서 말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작의혹 13. 그러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내가 잡범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잡범이라고. 근데 어느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잡범이면은 그럼 그 서류가 일본에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일본에 가서 서류를 쪄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여자분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일본 태생이고 일본 동경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죠. 일본에는 분명히 자료가 있죠. 일본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좀 한번 좀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치더니만은 일본 담당한테 전화가 오기를 내가 그때 옆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1919년 천안에서 4월 1일날 만세부른 유관순은 없고 1920년 9월경 경성역, 지금 서울역이죠. 거기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감옥살이하는 유관순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듣고다 그 유관순이 이해는 없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일본에 가서 그 자료를 좀 빼갖고 와라 했더니 이 지인이 일본 경찰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서 그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유관순의 집안된 사람 우임장을 받아오면 해주겠다. 우임장을. 그러니까 허위인물인데 무슨 우임장을 받아오느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싸웠대요. 그래도 국가가 민감한 사항이고 그걸 떼어주지 말고 안 떼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했죠. 그래서 제 누님이 일본에 삽니다. 그래서 제 누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민단을 통해서 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떼우려고 했더니 그 담당관이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떼어주겠다. 제가 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쪄주겠다. 소송을 해라. 그래서 분명하게 서류는 유관순이 절도부 서류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데 거기서는 쪄주질 않아요. 무슨 개인정보법이라 하고 국가 간 민감한 사항이라 하면서 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법적 투쟁해서 유관순이가 민년생이며 주소는 어디며 이런 것은 이제 차후에 내가 이제 밝혀낼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유관순이를 교과에서 삭제한 이유는 말이다. 신문에 논쟁이 많이 됐었죠. 그것은 70페이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2010년도에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유관순 기념 사업회 가서 그거 알았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어 읽기 4학년 1학기를 갖다가 2010년도에 그 교과에서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기념 사업회에서 항의를 해가지고서 막 2011년도 5학년 1학기에 다시 넣었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2014년도에 그 역사학자들이 유관순이는 뭐 친일파가 쓴 글이라고 해서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친일파들이 말이에요. 이제 보수 계층들이 들고 일어나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막 던스가 났었죠. 그래서 그 김정인 교수가 박정현 그 기념사업회, 유관순 기념사업회 회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보수 그 계층에서 뭐라고 하면서 나는 유관순을 까짜고 허구인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항의가 또 한 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그 책을 2013년도에 그 책을 썼는데, 그리고 지금 기념사업회 박정현 이사장도 이 유관순이가 허구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정진태 그 산업자부 장관했던 분이 나보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관순이가 왜 허구인물이냐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유관순 기념사업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분이요. 그러면서 자기도 참 놀랄 일이라고, 어? 그러면서 박정현 그 기념사업회 회장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난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즉석에서 통화를 합시다. 박정현 그 기념사업회 회장한테. 유관순이가 허구인물이라는 사람이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들었다 이거요. 자기도 들었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구역 15 74쪽에 보면 유관순 판결문은 무죄됐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유관순 판결문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어? 판결문도 그거 믿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기록원 가서 판결문을 제가 떼어봤어요. 떼어봐가지고서 이렇게 문건을 보니까 그 당시는 이화학당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정식 만약에 그 이름이 1918년도에는 사립 이화 여자 보통학교였습니다. 이화학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학교. 그러니까 유관순이가 만약에 보통학교 1학년생은 이화 여자 보통학교 1학년생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화학당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틀려요. 이름이 천안의 이름 제작동본의 이름하고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에는 이화학당이라 했지만은 수영자 카드에는 또 정동 여자 보통학교 수영자 기록 카드에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도 영토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저기 판결문에는 말이다. 유관순에 대한 인적사항이 주소 같은 거, 뭐, 이름,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기소했으면 기소한 건다 이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판결문은 우죄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작 의혹 16에 가서는 방학 기간에 유관순이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가? 실시 물정을 보시면 말입니다. 요것은 이화여고 100년사에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158쪽에 이것은 그대로 내가 인용한 거고,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3월 1일부터 계획하는 걸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1919년도에는 3월 말까지 방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은 계획 이식이 아니었었어요. 요거 한 가지만 봐가지고도 유관순이가 방학 동안에 혼자 기숙사 생활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요것은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을 그대로 제가 이용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유관순이가 말입니다. 옥사했다가 말입니다. 이게 큰 사건입니다. 뭐 자살한 것도 그 당시에는 뭐 신문에 나오고 뭐 수학여행 하는 것도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화학당 여학생이 더군다나 기독교 여학생인데 옥사했다면 세계적으로 다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이게. 예? 근데 신문에 나지 않았다는 것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조작 의혹 17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유관순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증언 녹취록을 갖다가 제가 백석대학교 그 연구소에 가서 습득한 겁니다. 백석대학교 가서 녹취록을 좀 달라니까 이제 복사해 주는데, 이걸 또 읽고 나서 보니까 이 남동선이가 유관순 친구라 하지만은 읽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나와요. 그것은 내가 거짓말한 것을 내 증거로서 이게 다 참고로 썼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관순이가 진짜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은,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은, 그 유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도 유족이 있다고 하죠, 천안에. 유족이 있다고 하면은 저를 가지고서 고소고발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유관순이가 가짜고 허구인물 하는데 왜 유족에서 왜 고소를 안 합니까? 그 김안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7.18년 변명회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 이렇게 서술했다가 7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유관순은 허구인물이다, 가짜다, 절도범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고소고발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문서 의도다 하면은 이 정부가 한 건데 정부에서도 고발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무슨 소리냐? 우선 원어처나 이런 데서도요, 이 공문서 의도라 하면은 거기서부터 날 갖다가 고발해서 형무소에 보내야 합니다. 국가기강을 흔들겠다고. 그래서 이 조작 의혹 19가지면은 틀림없는, 이건 뭐 누가 말해도 허구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위에서 그래요. 이거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거 들춰내서 국가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배변을 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방해공작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방해공작 꾸미고 있고, 일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게 허구인물이라고 깜짝 놀래놓고서 지금 와서는 왜 유관순의 엄매에 매달리냐,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쓰라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굴하지 않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이걸 알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꼭 이 허위인물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해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손자들한테 이게 알려야 된다, 이걸. 어? 이게 고정관념이 바뀌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허위인물이라고 믿질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요. 예. 유관순이 공문을 받아 얼굴이 부어서 그렇다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손자가 예.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니 그렇게 말해요. 요번에는 난다. 이건 발표하고 나서 저 지금 받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고소 고발을 내가 그 저 국사편찬회에 교육부 원어초 아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형고소를 각오를 하고서 어? 갈 일도 없지만은 이것이 사건이야 사건하든지 그 사건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은폐하려고 지금 감추